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류의 행정명령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추방류의 승인으로 체류 신분의 굴레를 벗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고도 여전히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해결되지 않고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7일 민권센터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인 다카 수혜자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꼽았습니다. 86%가 건강보험 혜택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82%는 장학금 기회, 다음이 아시안 아메리칸 역량 강화와 운전면허증 발급 문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권센터는 대부분의 다카 수혜자들이 정보 부족 등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면허의 경우에도 뉴욕과 뉴저지는 다카 수혜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고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학금은 뉴욕 등에서는 학부와 대학원 모두 장학금 혜택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학부의 경우 장학금 지원이 되고 다만 대학원은 일체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카 수혜자들은 대학원을 졸업한다 해도 뉴욕을 제외한 일부 주에서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민 정책과 안정적인 신분 획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71주년 광복으로 시작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선 경축 기념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15일엔 광복절 행사, 16일엔 광복절 축하 리셉션이 거행됐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은 광복을 노래하며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광복을 기뻐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71주년을 맞은 조국의 광복을 기뻐했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의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 대독을 시작으로 김승도 대뉴욕지구 광복회장,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 정재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협회장 등의 경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광복을 되찾아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국인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그 민족혼을 살려서 우리가 마지막 광복을 완전한 광복을 이룰 때까지 우리 국민들 모두 손에 손잡고 마음을 합쳐서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한편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 뉴저지에서도 광복절 기념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뉴저지 상록회 등 한인 단체들이 연합해 열린 기념식에서 박은임 뉴저지 한인회장이 대표로 기념사를 나눴습니다. 이에 선열들께서 보여주신 독립정신과 나라 사랑의 자손을 후손들에게 물려줘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고 광복의 의미와 큰 뜻을 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선열들이 기원하셨던 완전한 독립,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고든 존슨 의원과 존 호건 버겐카운티 클럽 등 주요 선출직 공무원들도 참석해 한민족의 광복과 자유가 계속되길 기원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관계자들이 연내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경제 동향으로 볼 때 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투자자들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는 16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 더들리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내에서 제닛 옐런 의장 다음으로 스탠리 피셔 부의장과 함께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더들리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히며
했으며 하지만 투자자들이 보는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단기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투자자들의 안일함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고용시장을 비롯해 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반기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시장 강세가 계속되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애틀랜타 연은의 데니스 록하트 총재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뉴욕시는 소상인들이 자영업을 하기에 전국 47위로 열악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세금과 규제 등이 소상인들의 날개를 꺾고 있는데요. 정승진 후보가 소상인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인들이 사업체 운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이날 상업용 건물의 높은 렌트를 통제할 수 있도록 주거용처럼 상업용 건물에도 렌트 안정법을 도입하고 다양한 언어로 자영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입안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소상인들을 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 티켓과 경고장 발부 재검토, 자영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소액 융자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소기업은 뉴욕주 전체 비즈니스의 98%를 점유하며 시 민간 부문 일자리의 3분의 1을 제공하는 경제의 근간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영업체의 창업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주정부는 역경에 처한 자영업 경영인들을 향한 립 서비스는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한다며 소상인 보호는 경제학자들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 지식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의 정책 입안에 의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일단 학원 등 교육기관에 등록만 하고 출석은 하지 않는 학생 아닌 학생들을 단속하기 위해 이민세관 단속국이 대대적인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이른바 비자 장사를 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적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최근 전국적으로 단속요원들을 대거 투입해 유학생들의 이민규정 준수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 언론은 불법 행위를 하는 교육기관들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C 단속요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유학생들을 등록시킨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급습 조사를 벌여 학생들의 실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외국인 학생 수와 전공, 학생들의 거주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또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 같은 단속 대상에 대학생들뿐 아니라 고교생 등 조기 유학생들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세관 단속국은 특히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 학생 비자를 불법, 편법으로 취득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한 학원 관계자는 수년 전만 해도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고 사설 학원에 등록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지금은 이민국 단속이 강화돼 적발되면 학원도 문을 닫아야 하므로 학생들의 출석 체크가 필수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에즈워러 아발론 아파트 화재 피해자들이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상에 합의한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충분하지 않은 보상 규모로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야 할 처지입니다. 뉴저지 에즈워러 아발론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관리 회사인 아발론베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천여 명은 아직도 회사 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을 비롯 천여 명의 이재민들은 이번 화재의 원인이 아발론 측이 고용한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아발론이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중 절반은 회사와 합의하고 보상 청구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절반은 회사 측이 제시한 보상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협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회사가 제시한 초기 보상 제한을 인정할 경우 소송에 참가한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소송에서 빠질 것을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60일 이후 양측 간 협의 사항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뉴저지주 상급 법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보상 절차
절차는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52개 가구는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들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같은 정신적 피해까지 모두 포함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트나 보험사가 오바마 케어 영업 대폭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11개 주에서 오바마 케어를 중단하게 됩니다. 에트나는 수익성 저하로 인한 큰 손실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보험회사 에트나가 15일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주를 비롯해 총 11개 주에서 2017년도 오바마 케어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에트나는 총 15개 주에서 오바마 케어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가운데 70%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에트나는 계속된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들며 올 2분기 실적에서 총 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올 2분기까지 총 손실액은 4억 3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에트나의 이번 결정이 수익성 저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최근 에트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또 다른 건강보험사인 휴마나의 인수 합병 시도를 저지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격으로 오바마 케어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법무부는 에트나가 휴마나를 370억 달러의 인수 합병하려 하자 이는 독과점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인수 합병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기관, 백화점, 대형 마켓, 그리고 동네 주유소나 편의점 등 어디에서나 크레딧 카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20여 개 호텔에서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CBS 등 언론은 15일 전국 10개 주 호텔 20여 곳에서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고객들의 이름과 크레딧 카드 번호, 카드의 만료일과 보유 번호 등의 정보 유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힐튼, 쉐라튼, 메리엇, 웨스턴, 하이엇 등 유명 호텔을 운영하는 HEI 호텔 앤 리조트 측은 또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메리엇 호텔 앤 골프 클럽에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4월 28일 사이 투숙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HEI가 운영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고객들의 크레딧 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은 컴퓨터 시스템에 카드 정보를 빼내가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HEI 측은 해킹 사태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호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업체 화이트 로징도 2013년 해킹 공격으로 고객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정보가 유출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트럼프 호텔에서도 고객들의 신용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 전역이 자연재해의 속수무책입니다. 서부는 초대형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약 50배가 잿더미가 되고 있습니다. 남부에서는 물난리가 한창입니다. 달리던 차가 물에 잠기고 4만여 채의 가옥이 상가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재민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숨진 사람도 10명이 넘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보다도 더 큰 피해라고 전했습니다. 동부의 올 7월의 더위는 137년 만에 기록적인 더위라지만 이 폭염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